지금 6.27 대책부터 9월 7일 대책까지 다양한 규제가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진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정말로 위험해요. 제가 오늘은 이 주의사항, 특히 갭 투자할 때 현재 시장 분위기부터 해서 부동산에 어떻게 문의를 해야 정확한 매물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오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총 4가지 카테고리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갭 투자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렇게 알려면 첫 번째로 이 전세가율을 먼저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세 번째는 매물 작업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 부동산에 문의를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재 시장 분위기, 최근에 있었던 사례까지 말씀드리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전세가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전세 가격이 아니라 이 비율이죠, 비율. 내 집값 대비해서 전세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비율인데 이 금액이 지역마다 달라요. 일단은 서울과 경기권, 인천권을 나눠서 그냥 수도권으로 통합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은 금액대 매매가가 7억 그리고 8억 9억인 아파트가 있다고 얘기할게요. 이랬을 때 전세가율이 50%, 55%, 60%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제가 적어놨는데 이건 왜 이러냐? 자, 현재 좀 상급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전세가율이 50%도 안 되는 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 금액대면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수요가 있고 전세가 좀 높은 지역은 한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55%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7억의 집을 봤을 때 이 집에 갭 투자를 하려면 전세 가격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 바로 3억 8,500이 들어가 있고 8억에서는 4억 4천, 9억에서는 5억 가까이 되는 전세 금액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내가 8억의 집을 갭 투자할 것 같으면 여기서 4억 4천을 빼면 3억 6천만 원이 있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내 투자금. 그러면 내가 8억 집을 살려면 서울에서는 한 3억 6천 정도가 있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큰 오산입니다. 아시겠죠?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경기권은 이렇게 있어요. 진짜 높은 곳들은 60%를 넘어가는 곳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60%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8억일 때 4천만 원이 수자금이 줄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3.2억입니다. 네, 3억 2천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지역마다 같은 지역이더라도 그 옆에 있는 단지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보셔야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수도권은 전세가율을 대충 50%에서 60% 사이에 몰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현재 상황 그리고 세 번째 매물 작업을 좀 공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알아야 될 거는 총 3가지예요. 현재 실거래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팔려고 하는 사람 매도자의 매물 호가가 얼만큼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매물량은 얼마나 많은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 갭이 커요. 어떤 갭이 크냐? 프롭테크라고 해서 부동산 어플로 최근에 얼만큼 거래됐고 몇 동에 몇 층이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좀 관심 있는 단지가 한 8억대 8억 초반 정도의 실거래가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내가 8억 초반에 자금이 있으니까 이 정도 단지를 살 수 있겠다라고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을 보게 되면 이 갭이 정말로 커요. 특히 6억 이하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지만 7억, 8억대부터 이 갭이 거의 최소 5천만 원부터 1억 이상까지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내가 생각했던 금액이 8억 초반이었는데 매물을 보니 8억 초반은 전부 다 저층, 동향, 서향 완전 인테리어 안 된 것들 되게 비선호하는 매물이 내가 갈 수 있는 접근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매물 호가와 실거래가의 이 갭, 괴리감이 너무나도 큽니다. 지금 진짜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매물량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실거주도 있지만 이 갭 투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갭 투자 매물은 정말로 없어요. 왜 없어졌냐면 6월 27일 대책 때문에 전세를 새로 맞추면서 하는 갭 투자 형태가 안 돼요. 그래서 전세 승계라는 매물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전세 승계가 뭐냐면 기존에 이미 전세입자가 살고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집을 그냥 갭으로 사는 거예요.
잔금을 치르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는 거는 지금 전세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그래서 전세 승계 매물만 지금 봐야 된다. 매물도 가뜩이나 많이 없는데 전세 승계된 매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진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왜 갭 투자가 어려운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거든요. 자, 그걸 제가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이 흰색 선은 뭐냐? 바로 매매 가격의 상승 곡선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바로 전세 가격의 그래프입니다. 자, 지금 이 전세 승계된 매물, 지금 특징이 뭐냐면 전세가 23년 후반부터 꾸준하게 올랐어요. 천천히 올랐어요. 그런데 매매 가격은 전세 가격에 비해서 진짜 상승 곡선이 가파르거든요. 자, 이 시점 보세요. 자, 이 시점. 자, 지금 매물 호가는 실거래보다 5천만 원, 1억 이상씩 올라와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미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이 매물의 매매 호가는 높아요. 근데 전세 승계는 1년도 훨씬 더 이전에 계약한 매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세보다 이전에 계약한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전세가 4억이야. 그러면 여기는 이 시점에 한 3억 6천 되겠죠. 근데 매물 호가는 만약에 이때가 8억이었어요. 근데 이때가 8억 5천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봤을 때는 8억 5천에서 4억 빼면 4억 5천의 투자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매물을 보면 뭐냐? 전세 승계이기 때문에 매매가는 8억 5천이고 전세는 3억 6천에 들어가 있어요. 4억이 아니라. 그러면 이 갭이 4천만 원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진짜 갭 투자하는 시기가 너무 어렵다. 진짜 어려워요. 이건 제가 현장에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 작업할 때도 최근 실거래가 얼마인지 전세 가격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호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네이버페이 부동산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린 이전에 전세 승계된 매물이기 때문에 계약 시점이 최근이라서 최근과 전세 가격이 비슷한 매물을 많이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런 매물이 생각보다 많이 없으니까 그래도 서치하시다 보면 여러분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까 꼭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찾았어. 그러면 부동산에 어떻게 문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건 진짜 꿀팁 많거든요. 꼭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부동산에 문의를 할 때 뭐 실거주인지 갭 투자인지 어디를 찾는지는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건데, 먼저 네이버페이 부동산 가시면 최대한 어떤 매물을 확인하셔야 되냐. 보통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을 때는 부동산에 여러 군데에 내놓는 분들도 계시고 한 군데에 내놓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걸 단독 매물이라고 명칭을 할게요. 단독 매물은 이 부동산에서만 집을 보여줄 수 있는 약간 권한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거든요. 이 단독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먼저 컨택해 보세요. 그건 어떻게 컨택하냐? 네이버페이 부동산에 집주인 마크 초록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집주인이 내 매물이 맞다, 이 부동산에서 내 매물을 등록한다 라고 했을 때 확인을 해줘야지 집주인 마크로 뜨기 때문에 단독 매물을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을 먼저 컨택을 해보세요. 왜냐면 요즘 매물도 잘 없고 이렇게 단독 매물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랑 매수자 거래가 성사가 되면 중개 수수료도 양쪽에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이익도 크거든요. 그래서 공동중개 요청을 하면 집을 안 보여준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세 가격이 얼마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8억에 집이 나와 있고 전세 가격이 현재 시세가 이런데 이 친구가 4억에 있을 수도 있고 3억 후반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괴리감이 되게 크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갭보다 훨씬 더 커지니까 이 전세 가격이 얼마인지는 꼭 물어보셔서 갭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도 보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 만기 날짜, 이 사람이 언제 계약하고 처음에 들어왔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세를 계속 맞춰서 이걸 유지해야 돼요. 실거 목적으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627 대책 때문에 나중에 전세 태거 자금 대출도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일단은 무조건 전세를 끼고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만기 날짜를 알고 갱신권을 썼는지 여부를 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얼만큼 더 지속적으로 살 건지. 왜냐면 나중에 이 사람이 1년 뒤에 나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시점에 또 다른 세입자를 내가 맞춰야 되거든요. 뭐 금방 끝날 수도 있지만 조금은 복잡한 상황이 생기니까 내가 앞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맞출 시기가 언젠지,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정상적으로 좀 생활하고 있는지, 여기가 학군지라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안이라면 조금 더 길게 살고 싶은 그런 정보들을 얻으면 이 매물을 선택했을 때 좀 손가는 일이 덜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집을 사는 게 거의 실수요자밖에 없어요. 지금 9월 7일 뭐 공급 대책
플러스 이제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다른 이제 대출 관련해서도 규제가 또 나왔지만 앞으로 정부에서는 쉽사리 이런 규제를 저는 풀 것 같진 않거든요. 나중에 전세에 대한 압박도 많이 할 거고, 그렇다 보면 뭐 월세 가속화, 나중에는 가치, 매매가까지 동방 상승하는 형태가 뜰 거라는 예상도 많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진짜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기에 가야 돼요. 8월이 이제 끝났고 9월 추석 전까지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눈치를 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상상에 맡길게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부동산에 많은 매물들을 있으니까 꼭 작업을 하셔서 실제로 방문하시고 상담받고 내 가용 자금에 맞는 지역을 미리 선정해 두고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걸 권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갭 투자, 실거주가 아닌 갭 투자 방면에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은 6.27 대책 이후부터 9월 7일 공급 그리고 대출 규제가 나왔잖아요. 8월 이제 연휴 기간이 끝났고 이제 9월달, 10월달 초에 있을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금이 많이 움직여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시기를 맞춰서 매물도 많이 보시고 부동산에 가서 내 리스트가 어떤지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있다면 정말로 좋은 기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